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도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날이 갈수록 시들기는커녕 더욱 맹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의 피해 현황을 집계하면서 전투 임무 수행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마리우폴 시의회는 다급하게 공지를 올리면서 마리우폴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는데요. 도시는 16일 동안 봉쇄되었으며 약 3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은 러시아 점령군의 지속적인 공격을 피해 대피소와 지하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50에서 100개의 공기폭탄이 도시 내부로 투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현재 마리우폴은 주택 재고의 약 80%가 원형을 잃었고 이 중 30%는 복구할 수조차 없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절망적인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도시 내부로 숨어드는 러시아군을 포획하고 보급품을 빼앗으면서 부족한 식량과 자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방위군의 성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번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모두가 3일에서 5일 이내에 마리우폴이 함락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하지만 마리우폴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장 16일이라는 시간을 버텨내면서 하르키우를 뛰어넘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마리우폴이 이만큼 버틸 수 있는 원인은 2014년 돈바스 전쟁을 겪으면서 요새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도시 전체의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시설이 건설되어 있으며 각종 보급품과 치장물자가 확보되어 있어 이만큼의 수비를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마리우폴에서 오랜 기간 방어를 해준 덕분에 러시아군은 몇 번이나 작전이 수포로 돌아갔고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전선을 이어 서부를 향해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려던 러시아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날 마리우폴에서는 서부 방면으로 깊숙하게 진격해오는 제150 차량화 소총병사단과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사령관인 올렉 미티아이프 소장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전쟁이 시작한 이후 네 번째 러시아군 장성 피해자가 나왔는데요. 지휘관의 부재는 마리우폴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일시적으로나마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북쪽의 포위망을 뚫어내면서 어느 정도 보급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덕분에 마리우폴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서부 전선을 어느 정도 수복한 마리우폴은 지난 이틀 동안 베르단스크와 자포리자를 향해 개인 교통수단으로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시의회는 총 6,500대의 차량이 마리우폴 포위전에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자포리자에 도착해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마리우폴이 인구가 4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민간인들이 미처 대피를 끝마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 1000여 명이 대피하고 있던 극장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시의회는 러시아의 전투기가 정확하게 극장의 중앙 부분과 대피소 입구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민간인 대피소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무의미하게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는 것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전범 소리를 나오게 하더니 이제 러시아 정부는 거리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변인 율리아 멘델이 SNS를 통해 마리우폴 드라마 극장에 있던 시민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전해온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네를 해치면서 나오고 있으며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해 미리 지하실에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살아남아온 마리우폴의 시민들은 이제 미사일 공격에 호락호락 당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 다리오 프란체스키니는 마리우폴 시민들의 빠른 대처에 감탄하면서 극장 재건설을 위한 자원과 수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전해지자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전에 없을 정도로 크게 올라 주요 전선에서 격렬한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헤르손 전선의 활약이 가장 눈부셨는데요. 지난 15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손에 빼앗긴 헤르손 국제공항과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근처의 공군기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전에 비행장을 공격했으며 지금까지 러시아 헬리콥터 30대 이상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허황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보란듯이 헤르손 공군기지에 여러 대의 헬리콥터를 배치했죠. 흑해의 주요 항구 도시이자 약 28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헤르손은
러시아 군대에 함락된 최초의 주요 도시였는데요. 헤르손 주민들은 중무장한 군인들과 맞붙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며 연일 항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눈길을 끌고 시간을 버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공군기지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헤르손 비행장에 타격을 당한 러시아군이 장비들을 필사적으로 재편 중인 틈을 타 육군 부대를 진입시켜 대대적인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일대는 한 축이 크게 무너지고 말았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미콜라이우와 헤르손을 잇는 주요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기계화여단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며 상당한 지역을 수복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대로 기세를 몰아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일대의 러시아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한다면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불리하기만 했던 남부전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는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주요 전선 등지에서 간간히 활약을 해왔었는데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대적인 반격은 궤를 달리한다고 평가해도 좋을 정도로 맹렬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에서도 러시아군에 비해 현황을 집계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사한 러시아군의 수는 7,000명 이상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난 20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군 숫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단일 부대의 인명피해가 10%에 이르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이러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병력은 총 15만 명인데요. 이 중 전사자와 부상자 등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병력이 2만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지 알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약 30cm 길이의 미끼탄을 함께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끼탄은 흰색 몸통에 주황색 꼬리를 달고 있으며 다트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수탄은 미사일을 찾으려는 적의 레이더를 방해하기 위해 무선 신호를 만들어내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는 열 추정 미사일을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SNS 제보를 통해 미끼탄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만 해도 집속탄에서 나오는 소형 폭탄으로 오인했었는데요. 심지어 영국군에서 22년간 폭발물 처리반으로 일한 전문가조차 중국과 러시아의 수많은 탄약을 봤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말하면서 군과 민간 폭탄 전문가 사이트에 이 탄약을 올렸지만 이를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을 뚫는데 어려움을 느낀 러시아가 신무기를 꺼내들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수도 키이우를 노리는 미사일 포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키이우 서부에 위치한 스비아토신스키에는 미사일 공격이 날아와 창고에 화재가 났고 2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다만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러시아의 신무기는 급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면 대응책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서방 정보당국이 미끼탄을 수집해 연구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이를 사용했다는 것은 러시아군이 그만큼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러시아 수뇌부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신만만한 강대국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기를 쓰고 이기려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만 남았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정부가 실제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이는 행동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화상회의에 참석해 침공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우리에겐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았다.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양보 혹은 협상이라는 많은 수단을 제쳐두고 정말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만이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멜리츠키 지역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쓰러져간 영웅들을 맞이하며 수백 명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호송 차량이 보이자마자 양쪽 길가에 한쪽 무릎을 꿇으면서 묵념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들 앞에서도 러시아 정부가 전쟁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민은 오직 대의 명분을 위해 투쟁한 군인만이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명분 없이 싸우는 러시아군을 겨냥했는데요. 크렘린궁은 현재 자국의 국민들을 징집해 사지로 몰아넣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용병들까지 수혈해가며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은 연료가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멈춰서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